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 하는 시간 2023학년도 곡종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직선을 평행이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평행이동 점이 6,-4를 지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3의 x-a를 열심히 쓰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써가면 되겠죠. 해도식을 좀 만들었는데 이 결과가 6, x에다 6을 좀 대입하라. 3의 6 마이너스 a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를 되는데 그죠? 2 마이너스 3에서 y 값은 또 마이너스 4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웠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계산해서 7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식 쓸 줄만 알면 별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당식을 평행이동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B는 12의 양의약수 그럼 구하면 되죠. 1, 2, 3, 4, 12, 2, 6, 12에다가 12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이요. 동시에만 성립하는 거니까 2 있었고 4가 있고 그 다음 또 6이 있는 건가요? 되죠? 이렇게 좀 겹치는 숫자가 3개인데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들, 교집합 부분들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3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합집합, 교집합.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교집합 질문, 교집합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 값을 구해달라. f3은 x값이 1보다 큰 부분이니까 위쪽 식에다가 3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죠. 3을 이렇게 좀 대입해주니까 4가 나오겠고 f-1 주어지게 되면 1보다 좀 작은 값이죠. 이곳에 -1을 대입해주니까 부호가 또 4로 바뀌는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좀 8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P가 Q에 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도 집합 포함 관계로 살펴가는 게 좋죠. 충분 조건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Q부 집합 작은 이런 집합을 족구해달라. 살펴보면 4보다 크다, 11보다 크다. 4보다 집합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고, 요거는 X는 0 또는 이거보단 또는 더 큰 집합이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건 인수분해 해주면 해가 더 있으니까 3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걸 전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xy는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되니까 xy는 0입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또 이건 x는 0, y는 0 이렇게 된 뜻이니까 또 p 명제가 더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또 5번은 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절대값 xy 이런 부분들하고 같다가 아니라 크다죠. 크다, 이 xy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xy 값이 이제 음수가 됐을 때만 성립하는 얘기죠. 일단 얘기는 두 집합이 의미가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좀 해간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좀 깔끔하진 않은데요. f1 구해달라. 그러면 3x 플러스 4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f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원래는 3x 플러스 4 이런 부분을 이렇게 t로 이렇게 치환해서 완벽하게 이제 f라는 함수를 좀 알아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값을 구해갈 때는 현명하게 효율적인 풀이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두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킵니다. 열심히 원소들 좀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A, B 합집합이 있겠고 B 차집합이니까 B에만 있는 부분 E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교집합이에요, 집합. 이제 일단 겹치는 숫자가 뭔가요? A 1, 2, 1, 2 이렇게 있겠고 3, 4, 그 다음에 6이 이렇게 겹치는가요? 됐습니까?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조사했냐면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의 바깥 부분들하고 A합 빼고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1, 2, 6. 요거 이제 A합 B 안에 좀 있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2가 좀 있으니까 1, 6이 A에 있겠고 그러면 이제 A합 B에 이제 3, 4가 이제 교집합 부분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처리해야 되네요. 그럼 5, 7은 아예 집합 바깥쪽에 있겠네요. 이때 이제 A 차집합 B를 됐으니까 A만 있는 거니까 바로 1, 6 이런 원소가 되겠죠. 이 원소의 좀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또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부분들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정리하게 되면 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 어쨌든 집합 부분들을 이렇게 개념을 설정해서 개념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해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풀지 결정해가는 그런 부분할 때 가장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A, B, C, D, E, F 부분 집합 중에서 C, F와 서로 소가 아닌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C, F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에서 서로 소인 걸 빼버리면 되죠. 2의 6제곱에서 CF가 없는 거 A, B, D, E로 구성되어 있는 2의 4제곱 이런 부분들을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4제곱 공통에다가 그럼 뭐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6 곱하기 3에서 48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소가 아니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CF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C 가질 때 F 가질 때 CF 둘 다 가질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원소에서 2의 제곱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죠. 그럼 이제 생각은 좀 달리 했는데 나중에 이게 연산해야 모양들이 또 똑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아주 좀 풀이법이 두 가지 형태가 좀 존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소란 뜻 똑같은 그 원소를 이제 교집합의 원소가 좀 공집합이다라는 뜻 이것만 정확하면 그 다음에 풀이 잘 진행해 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부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실수 x는 이제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바뀌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 되어 있는데 부정이면 반대의 형태가 되니까 부동호가 좀 바뀌어서 0보다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 생각해주면 판별식 d를 좀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작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얘기라면 마일 0, 1, 2 이런 형태로 개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개수는 5개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부정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뭐든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건 함수인데요. x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1대1 함수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대1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좀 대응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뭔가요? 나온 결과가 같으면 이 표현이군요. 이건 이제 대우 형태를 좀 구하게 되면 대입해준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는 당연히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죠. 나온 결과가 같을 때는 대입해준 원소가 같을 때뿐입니다. 라는 이런 뜻 되셨죠? 1대1 함수를 의미해주는 함수 표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x에서 x로의 함수일 때 주어진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등함수는 fx는 이꼴 x 이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함수죠.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꼴 y 이꼴 x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4 이렇게 돼서 x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측은 나왔죠. 공집합이 아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집합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공집합 빼서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집합 원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원소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집합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원소 가지고 집합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다. 이런 내용들 조금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 가나를 만족시킬 때 항상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역은 참이다 했으니까 일단 역을 좀 써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참인 명제 써놨고 다음은 P면 R이다.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 그냥도 참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P가 좀 둘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시켜 하면 되겠네요. 이 앞쪽 식을 또 대우를 구해서 Q이면 P다 이렇게 좀 연결하면 P면 R이다 해서 쭉 P가 이제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P가 이제 연결시켜 갈 때는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추론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결론 됐을 때 정답은 그럼 뭐가 될까요? 4번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역 써놔야 되는 거겠고 주어진 명제 참이란 얘긴 대우도 참이란 얘긴 주어진 명제 참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추론은 이렇게 겹치는 문자를 중심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시켜서 추론할까 이렇게 생각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방정식 fxy는 0, gyxy는 0 나타내는 도형이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g를 좀 f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표현해 가느냐 이런 얘기죠. 아이쿠. 근데 그림 모양을 좀 상상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y는 이퀄 x 이런 부분 좀 대칭을 좀 한번 하게 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고 1은 1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연결되겠고 내려가겠고 이렇게 요런 모양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fxy는 0을 y는 이퀄 x 대칭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yx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방향이 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반대 모양을 좀 만들면 이런 형태로 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되죠? 그러면 이제 원래 최종 그림 모양 형태가 좀 많이 되죠. 이때 이건 뭐죠? y축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y축 대칭 이동하니까 x보를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점이 이렇게 오려면 x로 하나 이게 지금 4니까 5칸 이동한가요? 그러면 이제 x축으로 5칸 이동 그러면 x-5 이렇게 처리돼서 식을 좀 써야 되겠고 y로는 한 칸 아래로 이동하죠. y 플러스 1은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y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쁘게 써면 되죠. 됐습니까? y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5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양들을 이제 꼼꼼히 이제 잘 살펴서 어떻게 해주면 최종 gx 그래프의 이런 모양 함수식의 모양이 얻어질까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건데 절차 좀 이해되죠? 아직 이제 모양 부분에서 y는 이퀄 x 부분에서 모양을 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좀 또 대칭 한번 이렇게 좀 대칭에 의해서 모양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연습장에다가 한번 좀 다양한 대칭들 해가지고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곡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학년 학생 150명 대상으로 음료수 A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A 음료수만인데요. 이제 벤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잘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A 음료수만 선택한 이쪽 부분이죠. 두 음료수 모두 선택한 학생 23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이거 바깥쪽 이제 A와 B의 바깥쪽에 27명이 되겠죠. B 음료수만 선택한 학생. 아이쿠 그러면 이거 뭐 150에서 지금 이쪽 그러면 이제 53에다가 27 그러면 이거 50 이렇게 좀 빼면 되죠. 그럼 150에서 103을 좀 빼면서 답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7명인가요? 47명 이렇게 구해갈 수 있네요. 뭐 주어진 부분들 벤 다이그램에다가 명수를 좀 정확히 잘 표시해주면 되겠죠. A 차집합 B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와 B의 여집합 부분들. 남는 부분들이 B 차집합에 이렇게 B만 있는 음료수 부분들이니까 전체 집합의 구성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K의 배수의 집합 AK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도로 골라주십시오. 당연히 이 부분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집합을 가지고 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고 5의 배수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33개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0개가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는 1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15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5 곱하면은 7 곱하면 100 넘어가는 거죠. 그럼 6개가 있겠군요. 6개. 됐습니까? 그렇다면 33 더하기 20 빼기 6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47 맞는 것 같죠? 53에서 6 빼니까 47 기억 맞습니다라고 답을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집합의 교집합을 구했는데 원수가 좀 안 나오는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하고 교집합을 구하면 15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15의 배수하고 K 배수에 이제 다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15 곱하기 K 한데 7 해주면 이게 이제 105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7의 배수만 하더라도 105까지니까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최소값은 굳이 10일까지 갈 필요가 없죠. 7 이런 형태가 돼서 그러니까 D는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또 15의 배수 또 이게 그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면
배수를 쭉 갔을 때 15라는 숫자 계통이 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면 3하고 5 있으니까 3, 6, 9, 12, 15, 18, 9, 50, 15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고 배수를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의 배수랑 공통 인수를 좀 갖게 되는 거죠. 15라는 것이 3하고 5의 인수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개수를 좀 구해달라. 15는 좀 하나 공통이니까 지우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되죠. 굳이 11개까지 갈 필요 없군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기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를 쭉 하게 되면 나중에 15의 배수 공통 부분 생기고 9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이제 공통이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0까지 가다 보면 뭐 당연히 공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3 또는 5의 인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수 집합이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개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디귿이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디귿 이해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이미 자연수 K에 대해서 F1K는 K 자리에 합의 제곱으로 정의한다 그러는데요. 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34 돼 있으면 2, 3, 4를 더하기 해서 숫자를 제곱 그러면 9의 제곱 8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와, 이렇게 제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 이런 얘기죠. 아이쿠, 근데 이거 2023에다가 2023이면은 이거 몇 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한 번쯤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좀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뭐 이거 2024를 쓰면 안 되겠고 한 번 하면 되겠죠. 뭐 2023 이렇게 한 번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니까 4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2023을 이제 두 번 한다는 얘기는 이제 49를 다시 한번 하면 되죠. 13제곱 이렇게 쳐야 되니까 169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세 번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169 해주면 이게 16이 되는데 16을 제곱하면 얼마죠? 256입니까? 256 해서 구하면 되겠고 그럼 네 번 하게 되면 규칙이 빨리 얻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얼마가요? 256 해주면은 이게 다시 13이 되잖아요. 13 제곱이니까 169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왔다 갔다 해야겠는데요. 그러면은 홀수 짝수 이렇게 처리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23번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뭐 홀수 번째가 되겠고 홀수 번째 처리해주면 이제 25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재미난 규칙인데요. 각자리 숫자 열심히 합해가지고 제곱하는 거. 2023 그러니까 7제곱 여기 이제 7제곱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13제곱 구한 거고 다음은 이제 16제곱 이렇게 구한 거고 되죠. 정의 자체를 좀 정확히 잘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합성함수 이런 것은 뭐 2023번을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 이런 얘기니까 빨리 좀 규칙을 찾자 이런 관점에서 대신 뭐 기호로 써져 있으니까 기호에 대한 두려움만 조금 상세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FH에 대해서 역함수 주어진 관계식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다음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F 인버스 0은 5다 이런 얘기는 뭐 F5는 0 이런 관계식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2x 플러스 1은 HX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5란 부분들을 만들려면 X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가 좀 2를 좀 이렇게 대입해주게 되면 F5는 H 2가 되겠고 그 결과가 뭐 우리가 0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제 여기서 또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죠. H 역함수에 0을 하게 되면 얼마다? 2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조금 처리해주면 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요게 또 나름 또 우리를 좀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도 좀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제가 어떤 풀이 진행했는지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함수식 그 다음에 주어진 숫자 5를 좀 x가 2일 때라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관계식 만들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7번 함께합니다. 전체 집합 x는 6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6개 원소로 구성된 거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군요. A만 있는 원소는 2개가 되겠고 다음은 뭔가요 이게? A 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고치면 되죠. A 교집합 B 이렇게 됐다면 이건 뭐 A 교집합 B가 되겠고 그 부분들이 B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B 집합이 A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X가 B 집합의 원소면 모든 양의 약수도 속한다 이런 얘기 돼 있는데 아이쿠 이런 숫자들 가지고 좀 구성을 좀 찾으려면 네, 어렵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B 집합에는 원소가 그러면 A 집합에 요거 안에 또 들어가니까 이 원소를 해서 찾으면 되겠군요. B 집합에 그러면 A 집합에 더 큰 집합을 만들고 원소가 되게 되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1하고 2가 되겠습니다. 4하고 4가 만약에 B 집합에 들어가야 되면 약수인 1, 2 다 들어가야 되겠고 6도 할 때도 역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겠죠. 이런 형태의 구성을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바깥쪽에는 그럼 뭐가 있죠? 1, 2, 4, 6 뺐으니까 3하고 5가 이렇게 있는 뭐 전체 구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제 전체 부분 집합 x가 교집합 구한 결과 이제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x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x 집합에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이라는 원소는 a에도 있겠고 b에도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원소를 가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2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x라는 원소가 또 4, 6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다른 원소를 가지면 안 되겠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에다가 나머지 3, 5는 A, B하고 영향 안 받는 거니까 이거 부분 집합 개수인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12가지 이렇게 아이쿠 해석하는 부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보는 스타일에서는 좀 살짝 좀 조금 변형된 스타일인데 뭐 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 이런 표현들도 조금 좀 낯선 형태처럼 표현처럼 돼 있는데 뭐 뜻파악 좀 하면 금방 또 알 수가 있겠죠. B가 A에 속 들어갑니다라는 뜻. 어쨌든 나름 좀 해석하는 데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 구성에 있어서 원소가 하나가 원소면 약수도 다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2가 원소가 되면 자동으로 1도 있어야 된다. 4가 있으면 또 1, 2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A 차집합에 A 차집합 부분은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좀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B 집합에는 1, 2, A 차집합 B에는 4, 6 이렇게 구성을 좀 살펴보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이할 때도 B 집합에 A에 포함되기 때문에 1이 X 집합에 좀 들어가게 되면 A 교집합 B에도 B 교집합에도 이렇게 하나 나오면서 2가 금방 구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 조건에 맞는 집합을 생각해야 하는 절차들 이것도 이렇게 뭐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시험 정도해서 실수 없이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그 부분들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원이 있습니다. y는 equal x가 있고요. a라는 것은 원 위에 있고 b라는 것은 c1, c2에 각각 있는 점이군요. p라는 것은 또 y는 equal x, q라는 것은 또 y축에 있습니다. 길이들을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뭐 a점 뭐 이렇게 멀리 하지만 이런 대로 보면 되죠. 이렇게 거리 그 다음에는 y축에 있는 점 거리 그 다음에 원에 있는 거리 이렇게 거리 최소를 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거리 최소 물어볼 때는 뭐 어떻게 되죠? 이런 거리를 최소가 물어보면 하나 좀 대칭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 중심좌표 8,4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y는 equal x 대칭을 해서 4,8 이렇게 좀 넣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이제 P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Q점하고 해서 이제 거리 합도 최소를 하려면 또 원을 좀 또 대칭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좀 해서 풀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y축 대칭을 주면 x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좀 대칭 이동해서 이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칭해서 갖다 놓고 뭐 직선거리 쭉 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 거리를 좀 구하가면 되는데 5제곱 더하기 12제곱 이렇게 되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구했는데 이건 뭐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데 각각 반지름들을 좀 빼줘야 되죠. 반지름 길이가 2도 있었고 1도 있었으니까 이걸 좀 빼면 정답은 10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대칭 이론을 좀 그럴싸하게 원까지 좀 살짝 포함시켜서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데 이거 뭐 이제 중심을 좀 이용해서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반지름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위치 관계 이런 거 판단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이 3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5는 좀 이렇게 있겠고, 여긴 뭐 3호가 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A-1 이런 부분들이 3이 좀 될 수 있는 걸 좀 조사해야 되죠. 그럼 이제 A 값이 4 이렇게 처리가 되면 A 집합, B 집합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뭐 교집합이 3호라고 했으니까 3호 이렇게 좀 쓰고요. 그죠? A 값이 4라고 돼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A 집합에 이제 6이 있겠고 A 집합이 4니까 B는 4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A 플러스 2 이 부분들이 또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때는 또 벤 다이그램 또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일단은 3호는 공통으로 있겠고 A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0, B는 A 값이 1이니까 1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걸 구해달라. 그럼 뭐 A 값이 1일 때 주어진 부분들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 A 이렇게 구해가면 이때는 뭐 0하고 1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A 값이 4일 때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 A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4하고 6 해서 결과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A 값 각각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두 집합에 뭐 교집합 부분 나와 있고 문자 자체도 뭐 이렇게 A 하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논술형이니까 답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을 x축으로 y축으로 평이동한 후 뭔가 또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y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2 되어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x 플러스 4 쓰면 되겠고 2에다가 y축을 3만큼 더하기 3해서 이렇게 평이동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xy가 바뀌어야 되죠. y를 먼저 쓰면 안 되겠습니다. x 그 다음에 a에 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4a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y를 하고 정리해 주려면 y는 뭐 a분의 1을 좀 나누면 되겠고 a분의 1 나누면 되겠고 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L이라고 하는데 두 직효점이 Y축에 있다는 얘기는 원래 식에서 Y축에 0,2잖아요. 그러면은 Y 절편 부분들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2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5는 이항시키면 6이 되겠고 그럼 뭐 A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상수 A 값을 구하라. 답이 되는데요. 정리.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아이디어 낸 거 아니라 그대로 뭐 절차 밟아가면 되죠. 병행 이동, 대칭 이동하고 열심히 정리. 대신 뭐 나중에 원래 직선하고 Y축에서 접한다, 이렇게 만난다라는 얘기는 아이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원래 주어진 시 자체가 0,2 부분들이니까 Y 절편이 2라는 사실들 요 내용만 조금 가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곡정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하고 gx 이럴 때면 역함수 아예 구해가는 게 편하겠죠. 2분의 1 x 플러스 4 돼 있으니까 역함수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노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g 3x-4 해서 처리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가면 되죠. 됐습니까? gx가 gx를 좀 더 정보를 좀 정확히 알아서 절편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그러면 이제 3x-4를 또 t로 치환해서 그러면은 x는 t 플러스 4를 3으로 좀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gt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2배의 3분의 t 플러스 4 더하기 8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더하기 8인가요? 더하기 8 이렇게 처리되면 더하기 8 이렇게 처리되면 정리 한번 더 할까요? 마이너스 3분의 2t 3분의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식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y절편은 뭐 3분의 16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게 되면 이거 0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2, 8, 16이니까 8입니다라고 만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 뭐 넓이 구해가는 거라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 8에다가 높이 3분의 16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 좀 되는가요? 이렇게 좀 4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64에서 넓이를 최종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절차를 좀 자연스럽게 밟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역함수 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원래 이제 주어진 식 가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치환에 의해서 지라는 함수를 좀 얻어가면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심각한 아이디어 아니니까요. 함수 표현식으로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차분하게 절차만 밟아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국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